안녕하세요, 원택스입니다. 부모님이 자녀한테 생활비 보내줬는데 갑자기 세금 고지서가 날아왔다고요? 이게 왜 증여세야? 싶으시죠? 사실 가족 간 송금도 조건에 따라 세금 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전세자금, 사업자금, 생활비 지원이 많아질수록 증여세 문제는 더 자주 생기고 있어요. 아니 그냥 도와준 건데? 자녀한테 용돈 준 건데? 이런 생각하셨다면 오늘 영상 꼭 보셔야 합니다. 모르면 내고 알면 안 냅니다. 기본 공제 구조만 제대로 알고 몇 가지 전략만 쓰면 세금 없이 자산을 넘기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2025년 기준 증여세 공제 항목과 한도와 절세할 수 있는 현실적인 팁, 그리고 사람들이 자주 하는 실수까지 짧고 정확하게 정리해드릴게요.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증여세 세율 구조 이해하기. 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누진세율이 적용돼요. 예시로 성인 자녀에게 1억 원을 증여한다면 5천만 원 공제 후 과세 표준은 5천만 원, 세율 10%를 적용하여 세금은 500만 원이 됩니다. 두 번째, 2025년 기준 증여세 공제 한도. 국세청은 관계에 따라 10년 동안 일정 금액까지는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도록 공제를 해주고 있어요. 배우자에게는 6억 원, 성인 자녀나 부모 등 직계 존비속은 5천만 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 기타 친족은 1천만 원까지.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는 10년 합산 기준이라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10년 내에 받은 증여금 전부를 합산해서 계산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2020년에 자녀가 3천만 원, 2025년에 3천만 원을 더 받았다면 총 6천만 원이 되겠죠? 그러면은 그 중에 5천만 원만 공제되고 1천만 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다음으로는 공제 외에 실생활에서 유용한 절세 꿀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활비와 교육비는 증여세 과세 제외 가능하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생활비나 교육비는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반드시 목적이 드러나는 지출 증빙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학원비, 등록금이나 병원비 등은 통장 이체 내역과 영수증을 남겨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결혼자금도 비과세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혼수나 예단, 예물 등 결혼 준비를 위한 비용도 일정 범위 내에서는 증여세 비과세로 인정돼요. 일반적으로 5천만 원에서 1억 원 이하 수준에서는 국세청도 과세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고가의 시계나 자동차 등은 조심해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손자에게 바로 증여하면 절세 가능하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조부모가 손자에게 직접 증여하면 부모 단계를 생략하게 되고 이중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세대 생략 할증 30%가 붙을 수 있다는 건데 미성년 손자에게 2천만 원 이내의 증여 시 공제가 적용되고 할증이 없어 이 범위 안에서는 매우 유리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가족 간 금전거래도 이자를 필수로 챙겨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이거 그냥 빌려주는 거야 하면서 돈을 줘도 이자를 안 받거나 계약서가 없으면 국세청은 그냥 증여로 봅니다.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연 4.6% 이상의 이자를 받고 실제 계좌이체 내역까지 있어야 안전합니다. 자, 이제 실전 절세 전략을 간단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첫째, 공제가 리셋되는 10년 단위로 증여계획 세우기. 둘째, 만약 자녀가 여럿이라면 각각 분산 증여하는 게 좋습니다. 셋째, 미리 자금 흐름을 파악하고 지출 내역 증빙을 확보하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세청 자동계산기를 활용해서 세금을 미리 시뮬레이션하여 계획 세워보기입니다. 이렇게 전략만 꼼꼼하게 세우면 아까운 내 돈 많이 아낄 수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주로 하는 실수는 뭐가 있을까? 실수를 줄이는 것도 절세 전략의 핵심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엔 많은 분들이 실제로 헷갈려하거나 실수하는 부분을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걸 몰라서 나중에 세무조사나 가산세가 나오는 경우도 정말 많거든요. 앞서 10년 단위로 공제가 리셋된다고 말했죠? 그런데 간혹 10년이 지나기도 전에 또 공제받는 줄 아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전에 받은 게 없었으니까 이번에 공제 되겠지 하고 그냥 넘기는데 과거 10년 내 증여금 전부 합산입니다. 만약 2020년에 받은 돈이 있다면 2025년에도 포함돼서 계산됩니다. 종종 생활비라고 주장하시면서 증빙을 남기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생활비나 교육비는 비과세 대상이 맞습니다. 하지만 통장 이체 내역, 카드 내역, 영수증이 없으면 무조건 증여로 간주됩니다. 심지어 학원비도 부모 카드로 결제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까 가족 간의 금전거래도 이자가 필수라고 설명드렸었는데요. 가족 간의 거래다 보니 이자를 챙기지 않는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부모가 자녀한테 빌려주는 거야 하고 돈만 보내고 계약서도 없고 이자도 없으면 그냥 증여입니다.
다시 한번 복습하자면 이자율은 최소 연 4.6% 이상을 적용해야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증여받은 돈을 장기간 그대로 놔두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 자녀 명의 통장에 5천만 원을 넣어두고 몇 년간 그대로 방치했다고 가정했을 때 국세청은 이를 명의신탁으로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수증자가 실질적으로 돈을 관리하거나 써야 합니다. 자, 이렇게 증여세 공제 항목과 한도, 그리고 절세 꿀팁까지 알아봤는데요. 막연하게 불안하기만 했던 증여,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로 딱 정리되셨죠? 아는 만큼 줄이고 준비한 만큼 지킨다. 이게 증여세 절세의 핵심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